다우가 횡보를 거듭하고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조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이제 왜 조마조마한 심정을 봤느냐, 이제 수요일날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꼬리도 안 만들고 그냥 대량 음봉이 나왔어요. 시가부터 그냥 장 끝날 때까지 쭉 밀었단 말입니다. 이날 보이시죠? 이날 파란불 나온 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제 시장 자체가 밀려버리게 되면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어요. 7월 20일까지 빠졌던 최소한 이 정도 구간까지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어제 다행히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그림을 이렇게 또 만드네. 그럼 시장이 그래도 한꺼풀 버티는 모습이 나오겠네 하고 다행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어제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그런다면 여기서 밀리는 그림이 나왔고 한국 시장도 당연히 조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또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역시 시장은 코로나고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역시 돈의 힘은 위대하다 라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금융시장은 돈과 유동성 장세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끊기지 않는 이상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은 뭐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조정과 하락은 당연하다라는 이러한 세 가지 악재를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치 터지지 않는 폭탄 같아요. 폭탄은 폭탄인데 터지지 않는 폭탄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발탄이라고 그러죠. 불발탄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자, 코스닥도 오늘 아침에 정고점을 뚫어내고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매매를 좀 진행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올해 1월부터, 자,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개월인데 이 8개월 기간 동안 주식으로 크게 재미를 본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게 되면 아마 10중 8구 아니요, 올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올 한해 2021년도에 매매를 갖고 보자 그런다면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올해 1월달에 최고점을 찍었던 게 이날이었어요. 이날이 언제였느냐면 1월 1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날 3267 찍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고점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지금 3272, 결국은 또이또이예요. 올해 1월달에 가장 최고치랑 그동안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이 구간과 지금의 구간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또이또이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재미가 없는 구간이 맞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전형적인 섹터나 테마 자체가 크게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전형적인 섹터나 테마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잠깐 움직이는 섹터와 이런 것들을 움직였는데 개인들이 재미 볼 만한 테마와 섹터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계좌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다 라고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귀예요. 귀. 주식하면서 가장 위험한 거는 이 바로 귀입니다. 귀. 그 다음으로 위험한 건 뭐냐, 이 눈이에요. 눈과 귀가 주식하면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귀는 뭐 때문에 위험하냐, 주위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야, 이 종목은 이렇게 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400%가 올라갔다고 500%가 올라갔다고 너는 뭐하고 있었냐고,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거 사, 이런 말들. 이번에 무슨 공모주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든 받기만 한다 그런다면 따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눈이 왜 위험하냐, 눈은 또 왜 위험하느냐, 눈이 위험한 건 간단해요. 급등주들 보게 되면 와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던 거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을 갈아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눈과 귀가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할 때만큼은
눈과 귀가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오직 나의 주관과 오직 내가 컨택을 한 종목을 대한 믿음을 갖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종목이 비록 지금 당장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를 느낌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본인이 선택한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천천히 순리대로만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언젠가는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죠.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는데 역시나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으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가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요즘은 그냥 카카오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완전 장땡인데, 근데 저는 신규 상장된 종목은 잘 건드리질 않아요. 혹시나 카카오뱅크를 지금 보면서 이거 지금 20%니까 이거 지금 사게 되면 상한가까지 10%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본인 선택이긴 하겠지만 저는 신규 상장된 첫날 종목은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확 빼버리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보세요. 이게 30조예요. 30조 5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30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30조? 결국에는 이 카카오뱅크가 어디에 속하는 주식이에요? 은행 주식인데 은행 주식 하나에 30조라 저는 아니라고 보죠. 이게 이게 럭스리라는 종목인데요. 적립매매 기간이에요. 럭스리라는 종목인데 그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상폐를 당하는 겁니다. 상장 폐지, 즉 증권시장에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증권시장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정리되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얼른 다 팔아라 그랬는데, 와, 이거 36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6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이거는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어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에 36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8월 2일 월요일날 160원으로 갔어요. 3일 만에 500%가 뛴 거죠. 3일가 500%가 뛰었다가 지금 3일 만에 다시 500%가 빠진 겁니다. 완전 도박이지 도박. 럭스 별게 많네 진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저번 주인가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대북 관련된 주식들을 좀 많이 봐라 라고 했는데,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현대 로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아난티도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때 제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북 관련된 주식들, 대북 관련의 흐름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미국, 북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세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때 드리면서 대북주들은 최악의 시기를 지나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아직도 가격으로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좀 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은 늘 그렇지만 이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정한 정답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딱 정해진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적인 정확한 공식으로 주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어떤 주식을 볼 때 물론 제가 이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주관적인 기준과 그 다음에 그동안 제가 주식시장에서 보고 배웠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근거와 이유를 찾아서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또한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실적을 봐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가격을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비전을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정치적인 세계적인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식이란 게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와 꿀팁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